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알마라고 합니다. 저는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딸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그러다 저는 정말 뜬금없게도 딸 마리아와 함께 한국 여행에 가게 되었는데 이 여행은 정말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꽤 무리하면서까지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을 좋아하는 마리아 때문이었는데요. 마리아는 외출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집에서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만 시청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사실 마리아가 밖으로 톱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한국 콘텐츠만 시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신경근육 질환을 앓고 있어서 선천적으로 근육이 약하고 발달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마리아의 걸음이 어색하니까 친구들은 계속해서 놀리기만 하고 결국 아예 밖을 나가지 않게 되기까지 한 거죠.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어르고 달래봐도 마리아는 통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결국 한국 여행이라는 초감수를 두면서 마리아를 강제로 걷게끔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마리아가 밖에서 뛰노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인지 깨달았으면 한다는 기대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저와 함께 일하는 일본인 동료들은 저의 한국행을 말리며 겁을 줄 뿐이었어요. 알마,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데 아이와 단둘이 한국에 간다는 거야? 그들은 약자에게 자비가 없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험한 꼴을 당하고 말 거야. 차라리 듬직한 남자친구라도 하나 만들고 보호자 겸 같이 가는 거면 모를까? 프랑스 내에는 일본인 체류자들이 이상하리만큼 많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속은 도통 알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 저는 이들이 제가 싱글맘인 것을 비꼬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되어서 말해준 건지 혼란이 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다소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입국 수속 과정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이 아이 전용 입국 수속대를 통과하며 정말 10초 만에 수속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수속 과정을 거치니 5분도 기다리지 않고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저는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통 미성년자는 입국 수속에 필요한 수없이 많은 서류들을 전부 대조해야 하기 때문에 수속 자체가 매우 지연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는 아이들만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수속대가 존재했고 한국인 직원은 수많은 서류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아닌 디지털 서류 대조 과정을 거치며 정말 30초도 안 되어 심사를 마쳐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가진 한국에 놀라는 한편 인내심이 부족한 아이들을 배려해서 별도의 초고속 수속대까지 만들어 놓은 한국의 배려심 깊은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올 뿐이었어요. 프랑스 공항에서는 수속 절차가 복잡한 아이들이라도 보이면 직원들의 표정부터 달라지며 매우 불친절하고 느려 터진 응대를 해주거든요. 심지어 신기술에 매우 보수적인 프랑스는 공항에서조차 아직도 모든 작업을 아날로그식 수기로 처리하는 믿기지 않는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 모녀는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배려해주는 한국의 따뜻함을 어렴풋이 느꼈는지 공항을 빠져나가는 내내 날뛰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일본인 동료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고 괜히 한국인들의 눈에 띄어서 좋을 게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리아를 진정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리 예약한 숙소로 향하기 위해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도 잔뜩 흥분해서 날뛰는 마리아를 보고 이제는 저와 마리아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죠. 프랑스에 있었을 때만 해도 제발 밖에 나가서 함께 놀자며 마리아를 설득했던 저였지만 낯선 나라에서 무거운 짐과 마리아까지 챙겨야 하는 저는 한국에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점점 지쳐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바닥에 껌처럼 달라붙어 한국 드라마만을 시청하던 마리아는 한국이 꽤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픈 녀석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체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 승객들도 그런 마리아를 흐뭇하게 쳐다보며 귀여워해주고 있었죠. 제 경험상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한국을 비하한 것은 그저 근거 없는 헛소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점점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놓으려던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목적 지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고장이 났는지 사람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무거운 짐과 마리아까지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한숨을 쉬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제 캐리어를 낚아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대처조차 못한 채 넋이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챙겨야 하는데 무거운 짐까지 짊어져야 했던 저는 한국에서 표적이 되어버린 모양이었는데요. 저는 그제야 일본인들의 말이 맞았구나 싶어 절망했고 이내 그 남성이 훔쳐간 캐리어를 되찾기 위해 그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마리아를 챙기면서 건장한 남성의 속도까지 따라가는 건 도저히 무리였고 그렇게 남자와의 거리차는 점점 벌어질 뿐이었죠. 사실 이건 프랑스에서 꽤나 유명한 절도 수법이기 때문에 저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짐을 들어주는 척하며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거나 터무니없는 액수의 팁을 요구하는 사기가 들끓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도 이러한 참담한 상황은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위험한 나라라면 마리아라도 잘 챙기자 싶어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상층으로 올라오니 제 캐리어를 낚아채갔던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니 이내 제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에 범찔 뿐이었고 도저히 제게 일어난 일이 이해조차 안 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엄마, 왜 이렇게 겁을 먹은 거예요? 방금 저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한국어를 사용하며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으나 한국어를 알 리 없던 저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한 마리아만이 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였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요? 공경에 처한 남을 당연하다는 듯 도와주고 감사 인사 따위는 필요하지도 않다는 듯 쿨하게 떠나버리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대가 없는 호의란. 소설 속에나 등장하는 사기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유럽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환승을 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고 이곳에서 또다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버스 정류장에는 정류장 외에 별도의 간이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곳에서는 추위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를 대기하는 승객들을 위한 여러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마리아는 그 와중에 고해상도 스크린과 연동된 미니게임 기능을 발견했고 버스가 올 때까지 게임에만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버스 정류장에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를 구축해둔 한국에 감탄하면서도 드디어 마리아가 좀 조용해졌구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열선 좌석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죠. 원래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느리게 가야 정상인데 딸과 함께 온 여행에서는 어찌나 피로가 극심하던지 저는 제발 버스가 늦게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고개까지 흔들어가며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버스는 프랑스의 버스가 아니었어요.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은 느리게 오는 게 일상인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의 버스는 단 1분도 늦지 않는 정시성을 자랑했고 그렇게 저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버스에 몸을 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에 탐과 동시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일단 버스는 만석이었는데 마리아가 힘들다며 자꾸만 바닥에 앉으려고 하자 어떤 한국인 할아버지가 마리아에게 자리를 양보해 줬는데요. 저는 이러한 민폐가 되는 상황에 기겁을 하며 할아버지를 말렸지만 마리아는 쏜살같이 자리에 착석하고 할아버지 또한 자신은 아직 건강하다는 듯 주먹을 쥐어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감동을 받는 것도 잠시 마리아 옆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짐을 낚아채서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할머니의 행동에 화들짝 놀랐지만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도둑은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기 마련인데 이 할머니는 제 짐을 낚아채 가고도 미동도 없이 자리에 앉아 계셨거든요.
저는 당장 제 짐을 되찾고 싶었으나 뭔가 지하철에서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곁눈질로 계속해서 할머니를 감시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곧 일어나시더니 제게 짐을 넘겨주시고 버스에서 하차하셨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마리아의 짐까지 전부 떠맡은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 짐을 대신 들어주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도움과 배려를 당연하다는 듯 주고받는다는 점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할머니에 대한 제 은밀한 감시를 눈치챘는지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진작에 한국어로 도와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의심하냐며 저를 타박하더군요. 저는 딸의 일격에 당황하는 한편 개인주의에 찌든 저 자신을 반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리 에어비앤비로 예약했던 한국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싶어 안도했고 그렇게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침까지 흘리며 단잠을 자고 있을 때 마리아가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저를 깨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온다며 자신도 나가서 놀고 싶다고 말해왔는데요. 일어나 보니 밖은 어두컴컴한 밤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해가 지면 건장한 남성조차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프랑스에는 관광지가 아닌 곳에서는 전기세 등의 사회비용 문제로 가로등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어두운 밤은 약쟁이나 조직원 등이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벌이는 우범지대로 바뀌고 특히나 밤 공원 같은 곳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저는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환청이 들리는 건가 싶어 몇 번이고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건 역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맞았고 저는 바닥에 드러눕기까지 하며 칭얼대는 마리아를 도저히 못 이기고 함께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가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지금은 어두컴컴한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이나 배드민턴 등의 각종 체육 활동을 즐기며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 나라에는 범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한국의 밤에도 활기찬 모습에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곧이어 아까 들었던 아이들의 웃음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한국의 아파트 단지 한편에는 트램펄린장이 있었고 아이들은 이 트램펄린 시설에서 신나게 놀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보호자도 없이 밤에 말이죠.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안전한 나라길래 아이들이 어두운 밤에도 트램펄린장에서 신나게 뛰놀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전에 이런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아이들을 위한 무료 트램펄린장이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건지 저는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도 트램펄린장이 있긴 하지만 정말 대도시의 대규모 놀이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존재해서 웬만한 아이들은 한평생 가보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마리아도 이 정도의 대규모 트램펄린장은 처음 본다며 신나서 한국 아이들과 함께 트램펄린을 즐기기 시작했고 다리도 아픈 녀석이 그 누구보다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본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리아에게 근육 건강에 그렇게나 좋다는 삼계탕을 먹이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키가 작은 마리아를 위해 아이 전용 쿠션까지 준비해주는 등 저희를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었는데요. 저는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팁을 전혀 받지 않는 한국의 가게들의 모습에 한국은 정말 최고의 서비스 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불친절한 직원들은 도대체 누가 손님인지 모를 정도로 무책임하고 불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감탄도 잠시, 마리아는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치킨이 먹고 싶다며 튀긴 닭이 아니면 먹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마리아에게 삼계탕을 먹어야 제대로 걸을 수 있다며 달래봤지만 마리아는 식당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난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는 통 진정할 줄을 몰랐고 저는 그런 통제불능의 마리아를 바라보며 진땀을 빼야만 했습니다. 이건 프랑스의 식당이었으면 진작에 쫓겨났을 법한 소동이었고 더 이상은 무리다 싶어 음식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식당에서 나오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 또래의 어떤 한국인 아이가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말은 안 통했지만
한국인 아이는 마리아를 보고 같이 놀자고 말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한국인 아이를 따라갔고 저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식당에서 대체 뭐하고 논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아이들을 따라간 곳에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식당 내부에는 아이 전용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트램펄린까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야말로 어디에서든지 아이들을 배려하는 시설들이 즐비해 있었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런 기적 같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아이들은 텃세나 배척 없이 마리아를 잘 놀아줬고 저는 마리아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정도였죠. 저는 아이들마저도 기대 이상의 따뜻함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잘 걷지 못한다는 이유로 따돌림당했던 딸인데 한국의 아이들은 그런 마리아를 마치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처럼 잘 대해주고 기꺼이 자신들의 무리 안에 끼워줬거든요. 한국인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착하고 멋진 민족인 듯 싶었죠. 그렇게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는 평생 운동했던 것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했고 걸음걸이도 많이 호전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어와 하체, 근육을 길러주면서 부상 위험은 전혀 없는 트램펄린 덕분에 마리아의 근육과 운동신경이 비약적으로 발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서 트램펄린 놀이장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프랑스에는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시설물들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마리아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거든요. 극한의 배려심과 사람을 보여준 한국은 저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사람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